안녕하세요. 저는 동작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 당시 남편과 딩크부부로 살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제가 갖고 있던 커리어가 무너지는 것도 싫었지만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었던 까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한 결혼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명언을 참 좋아했는데요. 그게 저 때문이었습니다. 소개로 만난 제가 마음에 든 남편은 진짜 그때부터 줄기차게 저를 쫓아다녔거든요. 물론 저는 남편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속해서 퇴짜를 놓았고요. 그런데 남편은 쉽게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면서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스며든 건지, 이 정도면 제 짝으로 괜찮다 싶었던 건지, 남편에게 우리 사이에 아이는 없을 거라는 약속을 받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뒤로 저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원래도 자취 생활을 오래 한 터라 요리하는 건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퇴근 후에 먹을 음식을 2배로 늘리는 게 다르다면 다르다고 해야 할 정도로 결혼은 제게 커다란 이벤트는 되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물론 당시의 남편은 제게 헌신적이었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면 설거지라도 꼭 해주려고 했고, 주말이면 근교로 나들이를 가자고 끊임없이 제안했죠. 저도 그런 남편의 모습이 싫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그가 하자는 대로 해줬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없는 부부 사이는 언젠가 금이 가게 마련일까요? 남편은 어느 순간 짜증이 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도 잔잔한 음악 소리만 울려 퍼지는 집이 숨이 막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같이 회사 일을 하는데도 남편은 집안일을 도와주기는커녕 점점 저한테 미루기 시작했어요. 전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남편이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지만 남편은 이게 다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아이가 없는 삶을 당신도 동의했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냐고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저도 물론 평생 아이 없이 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승진을 코앞에 두고 있고 제 자신의 커리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밀어볼 생각이었죠. 그리고 남편과 살면서 그를 좋아하는 마음이 자꾸 커져 저도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할 참이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점차 비뚤어진 모습만 보여주는데 제가 그럴 마음이 생기겠어요? 전 남편에게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올수록 아이를 볼 기회는 없을 거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결혼 후 겨우 1년도 안 되어 벌어진 일이었죠. 1년 정도면 솔직히 신혼생활 누리며 알콩달콩 살아야 할 때 아닙니까? 1년도 못 참고 본성 드러낸 남편은 그날부터 더욱 막무가내로 굴었습니다. 어차피 집에 들어와도 자기 반겨줄 애 하나 없는데 내가 왜 일찍 들어와야 하냐며 나가서 술 먹고 놀기 바쁘더군요. 저도 그런 남편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때 되면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도 했고 솔직히 제 일하기 바쁘기도 했습니다. 남편한테까지 신경 쓰다가는 제 명예 못 살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저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소원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풀어보려 애를 썼습니다. 자기야, 등갈비 어때? 맛있어? 뭐 그럭저럭. 그렇게 핸드폰만 보지 말고 나 좀 봐봐. 할 얘기 있어. 남편은 그제야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삐딱한 시선엔 사랑 한 줌 담겨있지 않아서 어쩐지 서글펐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에 소은이 결혼식 하는데 같이 갈 수 있어? 당신 친구? 응. 결혼한 애들은 다 남편 데리고 온다더라. 자기 시간 되면 같이 갈까 싶어서. 그게 강요지 부탁이냐?
난 싫어. 가서 여자들 앞에서 품평이나 당하는 것 같고 기분 나빠. 누가 당신을 품평한다 그래. 내 친구들 그런 애들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여자들 안 그런다 하면서 뒤로 다 호박씩 가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내 친구들 모욕하지 마. 기분 나빠. 남편 욕먹는 건 기분 안 나쁘고 네 친구들 욕먹는 건 기분 나빠? 너 너무 모순적이지 않냐? 내 친구들이 당신 욕을 언제 했다고 그래? 안 봐도 비디오지 뭐. 가기 싫으면 그냥 가기 싫다고 해. 나는 모처럼 바람이나 쐬러 갈까 싶어서 말했던 거야. 너 나만 나쁜 놈 만들지 말고 그냥 나 바빠서 못 왔다고만 해. 그게 편하니까. 당신 진짜 변한 거 알아?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네가 날 그렇게 만든 거야. 더 이상 말이 안 통했습니다. 알고 보면 남편은 권태기가 생긴 것을 아이 핑계를 댄 것뿐이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변할 줄 몰랐죠. 저도 그날 이후로 남편에 대한 노력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더 이상 무슨 노력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직장 내에서 더 인정을 받았고 그 인정만이 제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결혼을 하면서 내내 우울했던 감정을 일로써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만행은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제게 막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집안도 우습게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남편의 말들이 너무나 기분이 나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참지 못해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은 네가 벌어다 오는 돈이 얼만데 이혼을 하냐며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혼을 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을 뿐더러 제가 결혼했을 때 엄마가 너무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비혼주의자를 선언한 딸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엄마는 감격하셨죠. 사위가 이런 놈일 줄은 추호도 모르고 말이죠. 하긴 저도 몰랐으니 엄마가 알 리가 있겠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니 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앓는 날이 많아졌어요. 고열이 지속되어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하면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몸이 지쳐갔습니다. 몸이 지치자 일을 하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일 때문에 그동안 숨을 쉬고 살아왔는데 그 일을 그만두면 내가 과연 편해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일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중요한 시기에 일을 그만두냐? 병원에서도 딱히 아프다는 데가 없다는데 너 혼자 왜 힘든 척하냐? 나도 죽지 못해 일 다니는 거다. 애도 안 낳겠다고 했으니 너도 나랑 같이 평생 일해야 한다 등등. 입에 담지 못할 여러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저 또한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쌓아올린 커리어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이상 버티는 건 제 욕심이었습니다. 저를 보러 올라왔던 엄마는 제 몰골을 보고 눈물부터 쏟아내셨어요. 아이고, 얼굴이 이게 다 뭐니? 어디가 안 좋아? 아니야, 이제 다 나았어. 낫긴 뭐가 나. 이리 좀 봐봐. 세상에 까칠하기는. 도대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없어.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 그러니까 회사 일에 너무 매진하면 몸 다 상한다고 엄마가 그랬잖아. 그렇게 바쁘면 휴직이라도 내고 좀 쉬지 그러니. 이번에 마무리할 프로젝트 끝내면 그렇게 할게. 그나저나 임서방이 안 보이네. 그러게. 오늘 늦는다고 한 것 같은데. 너 이렇게 몸 안 좋은데 일찍 와서 도와주지 왜 늦는다니. 회사 일 하는 게 그렇지 뭐. 사실 남편이 일찍 들어오는지 늦는지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별다른 대화가 없다시피 한 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한테는 그렇게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은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오더군요. 술도 안 마신 깔끔한 모양새라 안도했습니다. 남편은 엄마를 발견하고는 곧바로 달려와 인사를 했어요. 저랑 둘이 있을 때만 본색을 드러내는 남편은 엄마한테는 늘 깍듯했거든요. 장모님, 늦은 시간에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너희들 보고 싶어서 왔지. 잘하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는 무슨? 아니, 애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시집 보낼 때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소중히 대하겠다고 하더만 얼굴이 이게 뭔가?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일하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해도 부득부득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요. 장모님도 알잖아요. 일 욕심이 저보다 더 많은 거. 남편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더군요. 제가 마치 일부러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장단은 맞추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남편의 실체를 알게 되면 엄마가 받을 충격이 상당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 임서방 말처럼 너 그만 쉬어라.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면 됐어. 이제 애도 낳고 새 식구 잘 살아야지. 엄마, 나 아직 그럴 생각 없어. 없긴, 임서방. 얘가 이렇다네. 아직 애 같아. 자네가 데리고 사느라 고생이 많아. 아닙니다, 장모님. 뭐 드실래요? 족발 좋아하시죠? 그거 시킬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남편을 두둔했습니다. 그럴수록 속이 썩어 문드러졌지만 별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와 함께 족발을 먹고 나란히 누운 그 시간에 근래에 들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좋았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이렇게 있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나저나 너 정말 애 생각 없어? 음, 엄마도 알잖아. 나 지금 아이 가질 몸 아닌 거. 회사 일도 바쁘고 몸도 안 좋아서 그래. 안 그래도 너 보니까 안 되겠다.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서 보낼 테니까 꼬박꼬박 먹어. 안 그래도 돼. 엄마 말대로 일 좀 쉬어보려고. 정말? 그래, 잘 생각했다. 계속 붙들고 있는 것도 네 욕심인 거야. 쉬면서 몸 좀 추스르고 이직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동안은 내 욕심 때문에 계속 붙들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도 일대로 안 되고 다 힘들어지더라고. 우리 희연이 다 컸네, 다 컸어. 다음 날 엄마는 집으로 내려가셨고 얼마 뒤에 보약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그만두는 것에 매우 유감을 표했지만 저는 제 건강이 더 소중했습니다. 사직서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 신발이 보이더군요. 이 한약은 다 뭐야? 엄마가 보내셨어, 나 먹으라고. 그러면 그렇지. 장모님이 나 먹으라고 보낼 리가 없지. 용돈 따박따박 드리니까 이런 데다 쓰시고 아주 돈이 남아나시나 보네. 말 함부로 하지 마. 맨날 야근이랍시고 늦게 들어오더니 웬일이냐? 나 회사 그만뒀어. 뭐? 회사를 그만둬? 아니 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은 지 한 달이 넘었어. 당신은 모르겠지만. 겨우 그런 걸로 회사를 그만둬? 너 진짜 정신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누군 안 힘들어서 회사 꾸역꾸역 다니냐? 아하, 이제는 그냥 집에서 내 월급 갖고 놀고 먹겠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몸 회복되면 바로 일 구할 거니까. 그렇게 쉽게 일이 구해지겠어? 경력 단절되면 가장 일 구하기 힘든 게 바로 유부녀인데 말이야.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앞으로 우리 생활비는 어쩔 거야? 네가 쓰던 돈이 있는데 갑자기 긴축 재정을 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나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결정하는 게 말이나 돼? 얘기하려고 했는데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받았잖아. 내가 더 이상 무슨 연락을 더 취할 수 있겠어? 당신은 우리가 부부라고 생각해? 불리하니까 또 그 소리네. 됐다. 나도 생각 없이 관둔 건 아니야. 일단 퇴직금도 있고 몸 조금만 회복되면 바로 일자리 구할 거야. 그래? 그럼 내 월급 꼬박꼬박 바칠 필요는 없는 거지? 네 말대로 곧 일 다닌다고 했으니까. 남편의 말에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보내준 한약 상자를 열어 한 봉지 꺼낸 뒤에 마셨습니다. 가만히 그걸 보던 남편이 또 구시렁거리더군요. 아프긴 뭐가 아프다고 한약까지 먹고 난리야. 임서방 하더니 나한테는 한약은커녕 약 하나 사준 적 없으시면서. 그럼 설마 내가 하나도 안 아픈데 내가 쌓아올린 커리어까지 전부 포기하면서 일을 그만뒀겠어? 괜한 억지 좀 부리지 좀 마. 지금 멀쩡히 내 말에 따박따박 대꾸하는 거 보니 멀쩡하구만 뭐. 사람이 화낼 힘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지. 그깟 일 좀 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하여간 너는 약해 빠졌어. 그래, 네 맘대로 생각해. 저는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편이란 인간과는 1분 1초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을 보면 두통이 더 심하게 일어나고 뼈 마디마디가 아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픈 원인도 전부 남편 때문인 듯 했어요.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나니 그래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아침이 여유로워지자 한약 하나를 먹고 동네를 산책할 시간도 생겼고요. 점심도 느긋하게 차려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리프레시하는 시간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출장을 다녀오겠다며 며칠 집을 비운 남편이 돌아온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보고 외출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어디 갈 곳이 있다고 하면서요. 저는 영문을 몰라서 남편에게 어딜 갈 거냐고 여러 번 되물었지만 남편은 대답 대신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남편이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신우의 식당이었습니다. 신우는 오래전에 식당을 하나 개업했는데 24시간 영업을 하는 해장국 집이었습니다. 매출이 나쁘지 않다고 하며 종종 자랑을 한 것도 모자라 늘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면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도 오래 식당에서 일을 했던 터라 굳이 신우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건 모두가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여기로 절 끌고 온 남편이 이해되질 않았습니다. 불이 훤히 켜져 있는 해장국집은 늦은 시간이라 손님 없이 한가했습니다. 저녁도 먹었는데 설마 여기서 밥을 먹이라는 건 아니겠지 싶었습니다. 남편이 그럴 인물이 아니기도 했고요. 누나 나왔어. 아이고야, 이 시간에 네가 웬일이래. 부탁이 있어서 왔어. 웬 부탁? 그나저나 동서는 왜 이렇게 말랐대? 죽도 못 얻어먹은 얼굴을 하고 있구만. 마르긴 뭘, 몸매 관리하는 거야, 멀쩡해.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앉아, 설렁탕이나 한 그릇 먹어. 아니야, 설렁탕은 무슨. 밥 먹었어. 누나 일단 앉아봐. 그래,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이 밤에 찾아왔는지 드러나 보자. 우리 마누라 여기 취직 좀 시켜줘. 에? 뭐라고? 일도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혀 있는 거 보기 싫어서 그래. 여기 식당 일이나 좀 하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좋지 않겠어? 아니, 일을 그만뒀어? 직장 다니느라 애쓰더니 왜? 몸이 좋지 않아서 좀 쉬기로 했어요. 설마 하니 남편이 이런 목적으로 저를 끌고 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취직이라뇨. 그것도 신우의 식당이에요. 너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이었지만 신우 앞이라 대놓고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가 안 좋은데? 그냥 일 많이 해서 오는 병 같은 거지. 오히려 식당에서 일하면 기분 전환도 되고 훨씬 나을걸? 뭐 나야 상관없다만 동서는 괜찮겠어? 저 전혀 모르고 여기까지 온 거라서요. 일단 이 사람이랑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야, 너는 왜 아무 말도 없이 여길 데려왔냐? 동서 놀라게. 놀랄 게 뭐 있어. 어차피 말했으면 안 왔을 거 아니야. 곧 바쁘실 시간 같은데 저희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봬요. 그래, 조심히들 가고. 저는 신우 식당을 재빨리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쫓아오던 남편이 저를 붙잡더군요. 이러고 가면 어떡해? 그럼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라도 써야 하는 거 아니야? 근로계약서? 너 진짜 제정신이니? 그럼 내가 미쳤다는 거냐? 다른 데도 아니고 누나 식당이면 너도 할 만할 거 아니야? 너한테 설마 누나가 일을 미친 듯이 시키겠어?
내가 뭐가 나빠? 환기도 시키고 평소 안 해보던 일하면 다른 시너지 효과도 올 테고. 난 그냥 내가 노는 꼴이 보기 싫은 거잖아. 그래, 말 잘했다. 맞아. 나 너 노는 거 보기 싫어. 누군 뼈 빠지게 일하느라 해도 못 보고 사는데 왜 너는 집에서 탱자탱자 노는데? 내가 노는 거 아니라 회복 중이라고 분명히 말했어. 그리고 곧 일 구할 거라고도 했고. 그런데도 내가 못 믿어서 여기까지 상의도 없이 데려왔단 말이야? 당신이란 사람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장모님 매달 용돈 드리는 거 한두 푼 아닌 거 나도 알아. 당신이 벌 때야 당신 돈도 드렸지만 나 그 돈 못 드려. 그러니까 여기서 일해서 드려. 설마 했지만 겨우 그딴 이유였니? 그딴 이유라니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돈 타가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 네 말대로 취직한다고 해도 그게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솔직히 그전 회사야 너 능력 높이 쳐줘서 뽑아줬다고 쳐도 결혼도 하고 언제 애 낳을지 모르는 너 받아주는 회사가 도대체 얼마나 많겠냐고? 말 다 했어? 그래, 말 다 했다. 당신이란 사람 진짜 질린다. 질려? 그래, 질린 김에 잘 됐다. 이참에 우리 갈라서는 게 어때? 어차피 너 나한테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진 것 같고 그건 나도 피차 마찬가지거든? 얼마 전에 나랑 이혼하자고 했잖아. 내가 그 소원 들어줄게. 한때 나 사랑한다고 나 없이 못 산다며 무릎 꿇고 매달리던 그 인간은 어디로 갔니? 네가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다. 그래, 헤어져. 헤어지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빌리기라도 할 것 같았어? 네 자존심에 나한테 빌 리가 없지. 정말 남편 말대로 헤어지는 게 가장 옳은 답이었습니다. 이혼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다른 길을 찾았지만 돌고 돌아 마지막 종착역은 역시 이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눈물로 밤을 지샜습니다. 엄마에게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마음이 착잡했죠. 다음날 수척해진 얼굴로 집안을 정리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또 무슨 설문조사나 보험회사일까 싶어서 받지 않으려다가 남편이 아닌 타인의 목소리를 듣는 게 심신의 안정이 될 것 같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회사에서 박람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곳에서 대기업의 임원 한 분을 만나 뵈었거든요. 그분의 전화였습니다. 그분은 그날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며 자신의 회사로 스카우트 해오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니던 회사로 연락을 했더니 제가 퇴사했다고 하여 마침 기회가 찾아온 것 같아서 득달같이 연락을 하셨다는 말을 함께 하셨죠.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열심히 일해온 성과를 이제야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게 더 기뻤습니다. 그분은 한참이나 통화를 하고 조만간 회사로 찾아뵙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드리워져 있던 우울의 싹이 완전히 제거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청소를 마치고 캐리어를 꺼내 제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엄마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저희 엄마는 시골에서 고등학교 청소하시는 일을 하시며 혼자 살고 계셨거든요. 아무 말 없이 퇴근 시간에 고등학교 앞으로 찾아간 저를 발견한 엄마는 너무 반가워하셨습니다. 세상에, 말도 없이 웬일이야. 너 보려고 어젯밤에 그런 꿈을 꿨나 보다. 그런 꿈? 너희 아버지가 꿈에 나와서 싱글벙글 웃길래 무슨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러나 싶었지. 근데 그게 너만 아는 꿈이었나 봐. 그래? 꿈이 정확하네. 한약은 잘 먹고 있어? 그럼 누가 해주신 건데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있지. 일 쉬니까 이렇게 집에도 찾아오고 그러는 거야? 거봐라, 얼마나 좋으니. 임서방도 좋아하지? 엄마, 나랑 술 한잔 하자. 웬 술? 엄마 술 좋아하잖아. 나 엄마랑 술 한잔 한 적 한 번도 없잖아. 오늘은 하고 싶어. 할 얘기도 있고. 저는 엄마를 끌고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시골에 몇 안 되는 술집 중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곳으로 엄마를 데리고 가 막걸리와 파전을 시켰어요. 엄마는 딸이랑 술 마시는 경험이 처음이라 신기해했습니다.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다면 진작 해드릴 걸 그랬어요.
저희는 막걸리를 한 잔씩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얘기해봐. 갑자기 내려온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이유는 무슨. 귀신을 속이지 난 못 속인댔지? 얼른 말해봐.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 나 임서방이랑 이혼해. 뭐? 저는 엄마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이 엄마 앞에서만 착한 척했던 미선저였던 것도 얘기했고, 결혼 생활 동안 그가 내게 어떤 모진 말들과 행동을 했는지도 모두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를 듣는 동안 엄마는 가만히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제 얘기가 끝나자 막걸리 한 잔을 쭉 들이킨 엄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그 자식 가만 안 둘 테야. 당장 쫓아가서 멱살이라도 쥐어잡아야 속이 후련하겠어. 흥분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이혼할 거야. 너 이대로 고분고분 이혼해 줄 거야? 어차피 그 인간은 네가 일도 그만두고 능력도 없으니 오히려 잘 됐다 생각할 텐데. 그럼 네가 너무 억울하잖아. 알아. 나도 그렇게 쉽게 이혼해 줄 생각은 없어. 그럼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사실 대기업 상무님께서 오늘 연락이 왔어. 날 스카우트하고 싶으시대. 전 회사에서부터 날 눈여겨보고 계셨더라고. 그분 말씀에 따르면 부사장님 면담만 하면 바로 채용될 거라고 하셨어. 다녔던 직장보다 연봉도 2배나 높고 다른 조건도 다 좋아. 아이고, 우리 딸 고생했다. 그럼 그놈한테 이혼하자 해버려. 나중에 울고불고 매달려도 절대 용서해주지 말고. 알았지? 마음 흔들리면 안 된다. 마음이 왜 흔들리겠어? 엄마가 보내준 한약 보고 자기는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너는 놀면서 한약이나 먹는다고 비꼰 인간이 그 인간이야? 진짜 인간도 아니야. 난 그것도 모르고 그저 임서방 했지 뭐냐. 내가 바보였네. 바보였어. 엄마 앞에서 멀쩡하게 굴었는데 엄마가 어떻게 알겠어. 나도 별말을 안 했으니 엄만 모르지. 괜찮아. 앞으로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지? 그거면 됐어. 엄마도 이제 힘들게 일하지 말고 서울로 올라와. 나랑 같이 살자. 아빠가 남긴 빚 이제 거의 다 갚아가잖아. 엄마도 숨통 좀 튀어야지. 고맙다. 고마워. 그날 저는 엄마와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불쑥 내려왔지만 남편에겐 역시 연락 한 통이 없더군요. 어차피 이혼할 사이니 당연한 걸까요? 저는 다음날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무님을 만나 부사장님과 면담을 했고 바로 채용이 확정됐습니다. 이미 제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며 상무님은 제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찌뿌둥하게 아프던 몸이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자마자 가뿐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매일 있던 두통도 사라지고 가슴에는 새로운 일에 대한 설렘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막 나온 따끈따끈한 명함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복수의 날이 다가왔거든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역시 없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통, 두 통, 서너 통이 넘어가자 남편이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쁜데 왜 전화야? 이혼 서류 도장은 찍어야지. 뭐야, 그것 때문에 전화한 거야? 나랑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었던 거 당신 아니었어? 얼른 와. 그래, 내가 아무리 바빠도 도장은 찍어야지. 딱 기다려. 남편은 1시간도 안 걸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저는 가만히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주머니를 뒤져 미련 없이 도장을 찍고는 그대로 제게 넘겨주더군요. 자, 됐지? 아, 이제 겨우 끝났네. 너랑 사는 동안 진짜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다. 내가 네 실체도 모르고 잠깐 눈이 돌아가지고 쫓아다니는 바람에 내 인생 내 갖고 왔어. 내가 미쳤지. 그래, 나도 미쳤었지.
너란 인간 괜찮은 놈인 줄 알고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고른 게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지. 피차 잘된 선택이네, 그럼. 그래. 나도 당신이랑 헤어지길 누구보다 바랬던 사람이라 지금 속이 후련해. 그럼 다음엔 법원에서 보면 되는 건가? 아참, 이거 가져가. 나 취직했어. 저는 명함을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뒤돌아서 나가려던 남편이 멈칫하더니 명함을 받아들더군요. 명함을 읽어내려가던 남편 얼굴이 뒤틀렸습니다. 이게 맞나 싶은 거겠죠. 뭐야, 당신 이름이 왜 여기 적혀 있어? 뭘 놀라고 그래. 나 새로 취직한 회사가 여기야. 뭐? 남편은 뒤로 나자빠질 정도로 놀라더군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고 저절로 뒷걸음질까지 치면서 말이죠. 남편의 얼굴은 볼만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아주 다이나믹했거든요. 이 정도까지 놀랄 일인가 싶기도 할 만큼요. 네가 진짜 이 회사에 취직을 했단 말이야? 그럼 그 명함이 가짜겠어? 아니, 이게 말이나 돼?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이혼할 사이에 굳이 그런 얘기를 해야 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미쳤다고 도장을 찍어? 여기 연봉 너 다녔던 것보다 2배나 많잖아. 잘 알고 있네. 일단 이혼 서류 줘봐. 내가 왜? 우리 이미 상호 협의간에 도장 잘 찍은 걸로 아는데? 나는 아직 합의 안 됐어. 이건 네가 새로 취직한 줄 모르고 찍은 거지. 이건 엄연한 사기지. 사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렇잖아. 설마 네가 이렇게 단기간에 빨리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 암튼 이렇게 된 이상 나 너랑 이혼 못해. 내가 왜? 아, 나같이 돈 버는 기계를 이렇게 손쉽게 보내줄 수 없다 이거지? 그러게 왜 나한테 그따위로 됐어? 적어도 인간 취급이라도 해줬으면 이럴 일 없었을 텐데. 현아, 일단 그 서류 좀. 남편은 서류를 뺏을 듯이 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쉽사리 뺏길 수가 있나요? 제가 남편의 손을 피해 몸을 숙이는 순간 현관문을 열고 엄마가 들어왔죠. 혹시 일어날 사태를 대비하여 엄마를 부른 것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엄마는 들어오자마자 남편의 등을 후려치며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뭐하는 짓이야? 장모님,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는데 아직도 괴롭힐 게 남았나? 그게 아닙니다, 장모님. 저는 아직 이혼 생각이 없는데 희원이가 자꾸 이혼을 강요해서요. 거짓말하지 말게.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장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갔을 때 했던 말 기억 안 나세요? 저 희원이 없으면 못 살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랬지. 그래서 애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떵떵거리며 데려갔지. 그런데 애꼴이 이게 뭔가. 자네한테 있으면서 아까운 내 딸 살은 쏙 빠지고 스트레스만 받아 아프기만 했지. 이러고도 무슨 할 말이 남았어? 저는 다 희연이 걱정돼서 한 일입니다. 희연이가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 하길래 그러면 상실감도 클 거고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래서 누나네 식당에 카운터라도 보는 게 어떻겠냐고 데려간 거였다고요. 전부 다 오해십니다. 오해? 이게 다 오해라고? 진짜 질린다. 그만하자 우리. 희연아, 내가 했던 말들 그냥 잊어. 그거 내가 잠시 미쳐가지고 멋대로 말한 거야. 진심 아니야. 너도 알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은 똑바로 하자. 네가 나를 왜 좋아해? 나를 돈줄로 보니까 지금도 붙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넘어갈 것 같아? 장모님 좀 조금만 말려주세요. 희연이 이러다가 정말 저랑 이혼할 생각이라니까요. 희연이 손에 있는 저 서류만 찢어주세요. 그럼 앞으로 희연이랑 정말 잘 살겠습니다. 예끼 이놈아! 저걸 찢긴 왜 찢어? 내가 자네랑 이혼시키려고 아주 새벽부터 벼르고 올라왔어. 장모님까지 왜 이러십니까 진짜. 아까만 해도 나랑 사는 게 숨막혀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라도 이혼해서 다행이라며. 내가 당신 음성 녹음까지 죄다 따놨는데 들려줘? 어떻게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해? 희연아, 그건 그냥 너 겁주려고 한 말이지. 안 그럼 너 계속 나한테 이혼하자고 할 것 같아서 나도 맞불 작전이랍시고 펼친 거지. 진짜야. 하다 별말을 다 하는구나.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 네 생각 많이 했어. 내가 네 생각 안 하면 왜 누나 식당에 너를 데려갔겠어. 야, 이 나쁜 놈아.
이놈이 아직도 차렸다고 따박따박 대꾸를 해? 엄마는 참지 못하고 남편의 머리를 한 대 쥐어박았습니다. 남편은 오버하며 머리를 감싸고 죽는 소리를 냈고요. 아파요, 장모님! 넌 맞아도 싸. 희연아, 가지 마. 왜? 무릎이라도 꿇고 빌게? 그럼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뜸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고 시키지도 않은 손까지 들고서는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사실은 나 회사에서 잘렸어. 왜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나 했더니 이유가 그거였구나. 매번 술이나 먹고 지각을 밥 먹듯이 해대는데 계속 버티는 게 용하다 했다. 다른 직장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서 조바심이 나서 그랬어. 너라도 도모면 내가 새로 취직하는데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던 거야. 다른 뜻은 없었어. 당신이 진짜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차라리 솔직히 털어놓고 같이 이 난관을 헤쳐나가자고 하는 게 맞지. 그걸 숨기면서 아픈 와이프 식당에 내모는 건 아니지.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냥 나한테 욕해. 나 한 대라도 때려도 돼. 너한테 욕할 내 입이 아깝고 때릴 내 손이 더러워질까 봐 안 할래. 그냥 한 대 세게 때리고 용서해주면 안 될까? 이 엄마는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 안 해? 그만 일어나게. 장모님, 제가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자네가 이럴수록 더 구차해진다는 걸 왜 모르나? 남편은 막무가내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버틴다고 무슨 답이 나오겠어요? 저는 엄마랑 남편을 버려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한참 뒤에 들어가 보니 어느새 남편은 없더군요. 저는 남은 짐을 챙겨 근처 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같은 집에 있다 남편을 만나면 또 절 회유하려 들 게 뻔했기 때문에요. 최대한 빨리 이혼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저는 다음 주에 있을 출근을 준비하며 그동안 남편이 제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적으로 남편과는 이혼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잘 마무리했다는 말이 조금은 이상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는 참 여러 가지 일이 있긴 했어요. 남편은 이혼을 끝까지 반대했지만 가정을 유지하는 데 귀책 사유가 참 많았던 사람인지라 이혼은 쉽게 결정이 났습니다. 위자료나 재산 분할 부분에서 골치가 아팠지만 결혼하고 1년이 좀 지난 터라 그것도 복잡하진 않더군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난 뒤 저는 엄마를 서울로 모셔와 같이 지내고 있답니다. 새로 다니는 회사는 팀 사람들 분위기도 좋고 일도 즐겁습니다. 텃세가 있을 줄 알았는데 다들 그런 거 하나 없이 저를 반겨주는 분위기예요. 지금은 엄마와 함께 살며 지방에 있어 엄마가 누리지 못했던 영화나 뮤지컬 같은 공연을 주말마다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나 즐거운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팠던 게 무색할 만큼 저는 지금 너무나 건강하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 때문에 했던 말이었는데 진짜 제가 아팠던 게 남편 때문에 생긴 병인 것 같더라고요. 그 원흉이 사라졌으니 지금은 몸과 마음 모두 너무나 멀쩡하답니다. 그 뒤로 남편에게서 간간히 연락이 왔는데 번호를 차단해 놨더니 술 취해서 친구 번호로 제게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여전히 절절히 자신의 잘못을 빌고 있는 걸 봐서는 직장도 제대로 못 찾고 빌빌대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연락이 오면 마음도 심란할 법도 한데 남편한테 대인 게 워낙 많아서인지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지금은 뭐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게 더 속편한 걸 수도 있고요. 저는 엄마와 함께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모두 더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연 마치겠습니다.